월드 클래스 손흥민. 미국 스포츠 경제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홈 경기 티켓 가격 폭등, 전 경기 매진 행렬. SNS 팔로워 2배로 올라갔습니다. 영상 조회수도 594% 폭등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도서관 3층 새벽 2시. 한 청년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김데이빗 30세 스포츠 마케팅 전공 MBA 과정 마지막 학기 학생이었다. 그의 화면에는 졸업 논문 제목이 깜빡이고 있었다. 아시아 선수들의 미국 스포츠 시장 진출 실패 사례 분석.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 손흥민도 결국 다른 아시아 선수들처럼 실패할 것이라고. 저는 하버드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손흥민의 LAFC 입단 소식이 터졌을 때 저는 솔직히 비웃었어요. 저는 김데이빗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면서 제가 아는 건 NFL과 NBA 뿐이었어요. 교수님께 졸업 논문 주제를 말씀드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손흥민 케이스를 실패 사례로 분석하겠다고 했어요. 교수님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데이빗, 너무 성급한 결론 아니야? 메시도 있는 리그인데.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거든요. 메시가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선수가 주목받기는 더욱 어렵다고 봤어요.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메시의 그늘에 가려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손흥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몇 경기는 화제가 되겠지만 곧 사람들이 관심을 잃을 거라고요. 특히 MLS는 은퇴한 스타들의 리그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입단 발표 후 일주일 만에 LAFC의 시즌 티켓 판매량이 500%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저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호기심 때문에 몰린 거라고요. 머천다이즈 판매량을 보니 더욱 시애틀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LA는 LA고 시애틀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애틀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스포츠 문화를 가진 도시니까요. 하지만 시애틀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또다시 놀랐어요. 공항 곳곳에 손흥민 응원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환영 메시지들이요. 택시 기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손흥민 보러 왔냐고요. 자기도 티켓을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사운더스 경기도 잘 안 보는데 이번엔 정말 보고 싶었다고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인터내셔널 디스트릭트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려고 했거든요. 차이나타운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 음식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한산했을 곳들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것도 한국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요. 한 중국계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손흥민 때문에 한국 음식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하는 미국인들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 손흥민 팬이야.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니까 한인타운은 정말 축제 분위기였어요. 경기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거리 곳곳에서 응원 행사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태극기와 손흥민 사진이 걸린 상점들, 특별 메뉴를 파는 음식점들이 즐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에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어떤 백인 가족은 한복까지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프리카계 청소년들은 한국어로 응원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 거리감을 느꼈던 제가 이제는 오히려 그 문화가 미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경기 당일 루멘필드 앞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티켓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들은 경기장 밖 대형 스크린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와 있었어요.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는데 자신은 60년간 시애틀에서 살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충격적이었어요. LAFC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손흥민 유니폼이 하루 만에 품절된 거예요. 평소 한 달치 매출을 하루에 달성한 거죠. 아마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스포츠 의류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거든요. 메시 유니폼을 제치고 말이에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유니폼 판매 지역 분포였어요. LA뿐만 아니라 뉴욕, 시카고, 텍사스까지 전국적으로 주문이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아시아계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제 가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할아버지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평소 한국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을 갖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쓰셨어요. 데이빗 뉴스에서 봤다. 내가 LA에 있다며? 손흥민 경기 보러 갔니? 나도 궁금하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편견이 아니었다는 걸요. 우리 가족 모두가, 아니 미국 사회 전체가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한 경기로는 뭘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변화인지 확인하려면 더 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원정 경기까지 따라가 보기로요. 친구 마이클이 저에게 말했어요. 데이빗 LA 한인타운에 가보라고. 완전히 축제 분위기래. 하지만 저는 코웃음 쳤어요. 한인타운이야 당연히 그렇겠지. 하지만 주류 시장은 다르다고요. 저는 숫자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아시아 선수의 한계를요. 더 웃긴 건 구글 검색량 데이터였어요. 손흥민 검색량이 메시를 넘어섰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시적인 호기심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홈 경기를 보러 가기로 한 거예요. 실패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논문에 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머천다이즈 판매량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LAFC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손흥민 유니폼이 하루 만에 품절된 거예요. 평소 한 달치 매출을 하루에 달성한 거죠. 아마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스포츠 의류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거든요. 메시 유니폼을 제치고 말이에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유니폼 판매 지역 분포였어요. LA뿐만 아니라 뉴욕, 시카고, 텍사스까지 전국적으로 주문이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아시아계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제 가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할아버지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평소 한국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을 갖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쓰셨어요. 데이빗 뉴스에서 봤다. 내가 LA에 있다며? 손흥민 경기 보러 갔니? 나도 궁금하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편견이 아니었다는 걸요. 우리 가족 모두가, 아니 미국 사회 전체가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한 경기로는 뭘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변화인지 확인하려면 더 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원정 경기까지 따라가 보기로요. 시애틀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LA는 LA고 시애틀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애틀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스포츠 문화를 가진 도시니까요. 하지만 시애틀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또다시 놀랐어요. 공항 곳곳에 손흥민 응원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환영 메시지들이요. 택시기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손흥민 보러 왔냐고요. 자기도 티켓을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사운더스 경기도 잘 안 보는데 이번엔 정말 보고 싶었다고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인터내셔널 디스트릭트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려고 했거든요. 차이나타운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 음식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한산했을 곳들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것도 한국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요. 한 중국계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손흥민 때문에 한국 음식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하는 미국인들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 손흥민 팬이야.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니까. 한인타운은 정말 축제 분위기였어요. 경기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거리 곳곳에서 응원 행사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태극기와 손흥민 사진이 걸린 상점들, 특별 메뉴를 파는 음식점들이 즐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에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어떤 백인 가족은 한복까지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프리카계 청소년들은 한국어로 응원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 거리감을 느꼈던 제가, 이제는 오히려 그 문화가 미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경기 당일 루멘필드 앞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티켓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들은 경기장 밖 대형 스크린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와 있었어요.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는데 자신은 60년간 시애틀에서 살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서 함께 왔어. 나도 궁금해졌지 뭐야.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열광시키는지.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 안팎이 하나가 되었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경기장 안에서는 환호성이, 밖에서도 동시에 함성이 터져 나왔거든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응원단이 된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후반 30분 손흥민의 역전골이었어요. 그 순간 경기장 밖 광장에 있던 수천 명이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한 선수에 대한 응원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흥민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경기 후 저는 밤늦게까지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제가 목격한 일들이 단순한 스포츠 현상을 넘어선 뭔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시애틀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손흥민 현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더 이상 실패 사례가 아니라 성공 사례로 보기 시작한 거죠. 하버드 도서관에서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손흥민의 영향이 스포츠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교육 분야부터 달라지고 있었어요. LA 공립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400%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인상적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시아계 아이들이 달라졌다고요. 예전에는 위축되어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대. 선생님, 우리도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손흥민처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릴 때 저도 그런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항상 조연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대학가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UCLA에서는 손흥민 현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마케팅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데이빗, 이건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사건이야. 메시와는 완전히 다른 마케팅 현상이거든.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메시는 이미 증명된 최고의 선수였지만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검색량에서 메시를 넘어선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경제학자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효과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겨났거든요. 한 선수가 지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UCLA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손흥민 관련 경제 효과가 한 시즌에 3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추정하더라고요. 이건 메시 효과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치였어요. 유니폼 판매량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디다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 유니폼이 MLS 역사상 가장 빠르게 팔린 유니폼이라고 하더라고요. 메시 유니폼도 제치고 말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사회적 영향력 말이에요. 뉴욕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손흥민을 롤모델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프로그램 담당자가 저에게 말해줬어요. 아이들이 달라졌다고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을 보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걸 배웠다고요. 미디어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주요 방송사들이 아시아계 스포츠 전문 기자들을 영입하기 시작했고 K리그 중계도 늘어났어요. 한 방송사 임원이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솔직히 우리도 몰랐다고. 이렇게 큰 시장이 있는 줄. 손흥민이 그 문을 열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학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스포츠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영학 분야에서 손흥민 현상을 다루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참석한 한 학회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손흥민은 글로벌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메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창조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스포츠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변화라는 걸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하버드 도서관 3층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제목의 논문을 쓰고 있었거든요. 손흥민 현상과 글로벌 축구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수님이 처음 제목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거든요.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데이빗, 무슨 일이 있었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현실을 봤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논문을 쓰면서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어요. 처음에는 손흥민의 실패를 증명하려고 했던 제가 결국 그의 성공을 분석하게 된 거죠. 데이터도 명확했어요. 손흥민이 입단한 후 LAFC의 전체 매출이 60% 증가했어요. 관중수는 평균 75%에서 98%로 올랐고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파급 효과였어요. LA 지역의 한국 관련 비즈니스들이 모두 호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음식점 문화센터, 심지어 한국어 학원까지요. 유니폼 판매 데이터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메시 유니폼 판매량을 넘어선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한국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을 보면서 제 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 전쟁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데이빗, 내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손흥민이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구나. 논문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저는 시애틀에서 만났던 그 소년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경기장 밖에서 만난 아시아계 소년이었는데 제게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아이가 말했어요. 형, 손흥민 보러 여기 온 게 아니라 손흥민이 보여준 우리 미래를 보러 왔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 아이는 손흥민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본 거였어요. 아시아계로서도 얼마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냉정한 분석가였던 제가 감정적으로 변화한 거죠. 데이터와 숫자로만 세상을 보던 제가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논문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경제학의 공식을 바꿔버린 살아있는 사례다. 메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보여준 가능성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계를 그어서는 안 된다. 교수님이 제 논문을 다 읽어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데이빗, 이건 정말 훌륭한 연구야. 학회에서 발표해보면 어떻겠나?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제가 경험한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학회 발표 당일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질문도 쏟아졌고요. 한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데이빗 씨가 생각하기에 손흥민 현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손흥민은 억지로 미국 문화에 맞추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이 그 진정성에 감동한 거죠. 메시와는 다른 매력이었어요. 또 다른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유니폼 판매에서 메시를 넘어선 것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메시는 이미 완성된 레전드였지만 손흥민은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했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손흥민은 자신들을 대변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검색량도 유니폼 판매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날 발표가 끝나고 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제 정체성도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요. 휴대폰에 할아버지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뉴스에서 내 발표 이야기를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진짜 우리 손자 같구나.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웃음이 났어요. 손흥민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성공적인 논문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와의 화해, 그리고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한국인으로 보이는 가족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축구공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손흥민은 정말로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쓴 사람이었어요. 메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심어준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6개월 전 손흥민의 실패를 증명하려고 시작했던 여행이 결국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 틀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손흥민이 보여준 건 단순한 축구 성공이 아니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희망이었어요. 메시를 넘어선 검색량과 유니폼 판매량은 그 희망의 증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